2023년 3월 6일 통계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교수님, 정부가 네, 방금 발표한 물가 발표에 대해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상당 부분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이다. 음,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12월에 5.0%를 기록하고, 그리고 1월 물가 상승률이 5.2%로 반등했다가, 다시 또 5.0 정도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5%대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다행히 4%대로 떨어졌다. 오, 이게 제 물가에 대한 총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4%대로 떨어진 게 굉장히 오랜만이다. 그래서 22년 4월에 4.8%를 기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거의 1년은 조금 안 되고 한 10개월 만에 다시 4%대로 떨어졌다. 이것은 뭐 굉장히 기대하는 그 물가 안정화 기조인 거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높은 물가다. 4.8%라는 이 물가 상승률은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물가 상승률이다. 이게 제 총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가에 대한 걱정이 정말 좀 줄어들지 않고 있었는데요. 교수님, 네.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 이번 발표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점들, 그런 점들 좀 네. 지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금 발표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는 통계청에서 매월 그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를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기 제가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 전체 화면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키워보면 어쨌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번 2월에 4.8%로 상승했다라는 것이고 주요 부문별로 보면 농축수산물도 뭐 1.1%니까 그리고 공업 제품 같은 경우는 5.1%, 전기, 가스, 수도가 28.4%, 서비스 물가는 3.8%. 음,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안정화되는 흐름에 있지만 이 공업 제품 가격, 소위 인건비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된 그런 제품의 가격이 5%대를 상회하는 모습이고 가장 심각한 것은 전기, 가스, 수도죠. 네. 공공요금 성격. 이게 28.4%나 이 물가를 빠르게 떨어뜨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지연시키는 느낌. 28.4%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거든요. 예,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부터 여기 통계청 자료는 이제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지난 22년 7월에 6.3%, 24년 만에 최고치죠. IMF 외환 위기 이후 그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에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12월에 5.0%를 기록한 이후 5.2%로 1월 달에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우리나라만 안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계속 들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상당한 폭으로 떨어진 거죠. 4.8%로 이게 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고 이 물가에 대한 걱정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환율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것인데 이렇게 원화 기준의 수입 물가든 달러 기준의 수입 물가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죠. 어,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라고 볼 수 있겠죠. 부품 네. 가격도 떨어지고 공급망 대란이 좀 완화되고 이런 것들이 작용하니까 수입 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수입 물가 떨어지지만 재밌게도 원화 기준과 달러 기준이 있는데 달러화 기준으로는 뭐 마이너스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이 원화 기준으로는 여전히 강달러기 때문에 소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율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환율이 안정화되면 될수록 원화 기준의 수입 물가 지수도 떨어져서 우리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이 물가에 대한 불안을 줬던 게 환율이었는데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뭐 최근 들어서 1,300원대를 훌쩍 넘어서 그럼 물가 잡는 게 더 더디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환율은 다시 강달러 기조로 나타나는 이 환율은 2월 달에 나타난 거예요. 음, 1월 달에는 안 나타났어요. 그럼 네. 2월 달에 강달러가 나타났고 그러면 2월, 3월 달에 수입 물가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그것이 2월 달에 수입 물가가 올라간 것이 반영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4월 달에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물가 상승률은 다소 떨어졌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3월 물가 상승률은 다시 소폭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물가 불안에 해당되는 주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수치상은 좀 양호하지만 여전히 좀 물가에 있어서는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할 네, 수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 환율 외에도 조금 더 불안 네. 요소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의 수입 물가 관점에서 불안 요소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불안 요소 중에는 아마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인데 예. 역시 제가 얼마 전에 웅달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이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 요인이 하나가 있죠. 그게 중국 리쇼어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리쇼어링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3년 3월 달, 이 한 달은 중국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리쇼어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소매 판매액이 저점 찍고 반등하고 있죠. 이것은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리쇼어링이 전개됨에 따라서 이미 중국이 세계 다양한 자원, 에너지 수입뿐만 아니라 철, 비철금속 자원에 할 것 없이 뭐 50%가 넘는 게 이렇게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철광석은 세계 글로벌 수요의 72%를 차지하고 알루미늄, 니켈, 구리, 석탄, 강철, 아연 이런 모든 글로벌 수요의 5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공장 가동이 멈췄다가 다시 재개되는 과정에서 이런 수요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가 잡는 게 더 더뎌질 수 있다.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심지어 이번 주에 여러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더 주목되는 시점이 올 텐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3월 초에 뭐가 있냐면 파월의 이 의회 참석이 있습니다. 의회 청문회. 예. 여기서 금리 어떻게 할 거냐, 물가 잡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더 매파적인 기조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어, 다소 비둘기적 발언을 할 것인가 이것에 좀 기추가 주목되는데 더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물가가 당장 안 잡힐 수 있다라고 보는 그 기조가 있는데 그 기조는 대부분 중국의 리쇼어링 음, 발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3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 양회가 있죠. 어, 그럼 어떤 거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주로 경기 부양책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기 부양책은 대부분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제 모니터를 봐도 너무 이 조명이 세서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좀 너무 잘 나와. 제 방송 대기 중인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물가 불안 요소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원자재 가격이 저는 이제 CRB 인덱스로 많이 보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22년 한 6, 7월에 정점 찍고 안정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23년 이 3월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렇게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가 불안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제 유가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3년 1분기가 국제 유가가 많이 쌌었죠. 지금 싸죠. 근데 2분기에 다시 반등할 것으로 EIA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리쇼어링이라든가 네.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
다소 생각보다 뭐 생각보다는 좀 완만하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생각보다 뭐 이렇게 경기 침체가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어, 이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안 보여드렸네요. 제가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RB 인덱스가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 이게 가장 지배적이고요. 그다음 국제 유가도 23년 1분기가 저점인데 2분기에 반등한다라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 이런 것들이 소위 물가 불안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은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좀 물가가 완전히 잡힐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한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 아니라는 것은 제가 강력하게 못 받겠습니다. 네. 물가가 정상화되는 시점은 23년 연내 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연준도 같은 기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가 불안 요소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중앙은행들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담당하는 물가 안정기구답게 물가 전망치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전망치예요. 한국은행이 지금 23년 경제를 1.6%로 전망했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11월까지만 해도 1.7%로 전망했었죠. 근데 1.6%로 낮춰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 경기 침체 온다라고 전망한 거예요. 23년 연내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데 이 값이 23년에 3.5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거예요.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면 뭡니까? 그게 근원물가죠. 근원물가도 3%대를 유지한다. 이것은 여전히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를 상회하는 그런 고물가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전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걸 그래프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제가 누차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좀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상반기에 4.0, 그리고 하반기에 3.1%. 그럼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1월 달 5.2, 2월 달 4.8. 그래서 쭉 좀 떨어지다가 이 상반기 말쯤에는 뭐 3%대 중반까지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대략 4%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하반기는 3%대 뭐 예를 들어 3.67 이 정도를 기록하다가 뭐 3% 정도를 지나서 2%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는 있죠. 11월, 12월. 그러나 여전히 2%대를 상회하는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그런 전망인 거고요. 그다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목표 물가 2%를 상회하니까 안정적으로 잡히는 물가는 아닙니다. 금리 인상 기조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경기가 더 침체되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연간 기준으로 1.7에서 1.6으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은 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더라도 어, 종전의 경기가 상반기에는 1.3 네. 그래도 1.5에 가깝게 이렇게 전망했다가 1.1로 낮춰서 잡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도 2.2% 정도로 2.1, 2.2% 정도로 전망했다가 2.0으로 낮춰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국면이고 그리고 특히 23년 상반기 이런 모습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교차되는 구간. 그래서 제가 경제전망서 부제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이 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해석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유행어처럼
네,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데, 정말 그게 네, 현실화되고 있다고 정말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JTBC에 와 있는데, 지금 이제 상암동 클래스라는 방송 때문에 왔는데, 이 방송에서도 하고자 하는 그 주된 메시지가 특히 지금은 이제 소득 가지고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질 임금 자체가 줄었어요. 명목 임금은 늘었지만 대략 300만 원대 후반입니다. 명목 임금,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그대로 유지될지라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그게 실질 임금의 개념이거든요. 실질 임금과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월급 안 줄었어요. 나는 안 가난해집니다. 왜 모두가 가난해진다고 합니까?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모두가 죄송합니다만 같은 소득을 유지할 경우 그럴 경우 소위 말해서 가난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현실인 거죠. 죄송합니다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음,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여러분도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좀 오해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빅스텝, 네. 베이비 스텝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예. 추가적으로 좀 금리를 인상할까요? 네, 한국은행은 제 생각에는 4월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하다가 빅 스텝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전환했죠. 그리고 다시 베이비 스텝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한 번 쉬었다가 베이비 스텝 하는 것도 또 한 번의 속도 조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 기조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3월 22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3월 23일 새벽에 또 그것도 이제 즉시 분석해드리겠지만 그때 0.25%포인트 정도를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빅스텝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면 미국은 5%가 되고 우리는 3.5% 수준이니까 격차가 뭐 1.5%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네. 3월에. 그러니까 이게 강달러를 또 만들고 그게 또 물가 잡는데 어, 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추가적인 격차를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거기에 좀 목표하는 그것에 좀 목표를 두는 금리 인상.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4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어,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교수님,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결국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죠. 그리고 미국 물가 상승률 CPI는 미국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4월에 의회에서의 발언이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달에 발표되는 CPI는 굉장한 관심을 받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CPI에 따라서 빅스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CPI에 굉장한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 물가, 결국 물가가 금리를 결정하고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외환 시장 강달러, 또 주식 시장 뭐 주가 하락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물가 금리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물가 관심 가져보시고 결국 금리에 대한 이 파월의 스탠스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이번 3월 달의 흐름을 좀 알 수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벌어질 중국 리오프닝 정도와 양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셔야 될 그런 현안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른 아침에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 이렇게 즉시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방송 잘하십시오. 네, 이따 뵐게요.